거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하 얘기 나왔으니까 기하부터 잠깐 하고 갈까요? 방학 특강 기하 1단계 숙제는 어느 정도냐? 기하 1단계는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보통은 다들 평상시 운영하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병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문제집 기준으로 RPM 정도 수준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집이에요. 중등 기준으로 그거에 한 뭐 20문제에서 30문제 내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따라갈 정도의 과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머님들 궁금하셨던 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. 네, 이거 뭐 갑자기 추워져서 코가 좀 막히네요. 네. 연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얘기했고요. 지난번에 진철쌤이 중등 주말에 중등 개념 5가지 특강 하셨는데 거기 참여했던 학부모님이 되게 좋았다고, 네, 별풍선 마음의 수, 네,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, 네, 저 아까 이제 이땡우 학부모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초5고 2-1 개념과 1-2 심화, 2-1 개념 여기다 간단히 제가 뭐 살짝만 써볼게요. 자, 이게 2-1 뭐 개념이랑 1-2 심화를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 1단계 수업을 듣고 싶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해서 방학 동안 3-1까지 더 하고 싶은데 스케줄 괜찮냐? 딱입니다. 왜냐면 방학 동안에 기하 1을 하고 있으면 중등에 대한 전체적인 게 딱 정리될 건데 그동안 3-1이 한 번 개념이 놓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기하 2단계에 갈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거든요. 네, 이땡우 어머님, 네, 되게 좋은 컬인 것 같고요. 그렇게, 근데 네, 12월 후반부터 네, 2-1 심화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3-1 개념을 같이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, 혹시? 동시하나요? 2-1 심화를 아직 안 했으니까. 네. 근데 그런 게 있죠. 2-1이 기본이 좀 탄탄하게 된 친구가 이제 심화를 조금 더 정리하면서 3-1의 개념까지 간다. 대신 아이가 손으로 직접 많이 잘 풀 수 있는 단계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2-1 정도는 한 2바퀴 잘 심화까지 하고서 3-1을 가기는 그러니까 하죠. 아이의 완성도에 따라서,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아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, 제가 기억하는 아이 같거든요. 지금 질문하신 분이. 수업을 했을 때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받아들인 능력이나 이런 거 괜찮았는데 약간 테스트를 통해서 3-1을 병행해도 될지 아니면 2-2 개념과 2-1 심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수업을 할지 그거 어머님 고민을 아마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예정이신가요? 기하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수업 어떤 장비나 이런 면에서는 뭐 사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현강으로 아이들 하고요. 그다음 아이들이 궁금한 거 질문했을 때 패드경으로 간단한 힌트나 아니면 심지어 간단한 강의를 찍어서 보내기도 합니다. 영상으로도. 또한 아이가 이제 지금 요즘 자가격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. 자가격리나 그런 경우들이 대비해서 줌으로 실시간 수업 또는 어쩔 수 없는 결석 상황에서 수업을 녹화해서 보내고 거기서 추가적인 어떤 트레이닝 요소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동시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수업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. 가끔 어떤 학생은 현강 오고 어떤 학생은 줌으로 오고 어떤 학생은 결석 때문에 영상으로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가능한 여건이라면 학원에서 직접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다. 줌이나 영상 수업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대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줌톡으로도 한번 길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.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다. 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,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도 다 병행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자, 요거 우땡영 어머님 어려운 문제를 피하면 안 배운 어려움들을 피하면 안 배운 것 같더라고요. 요즘 내신 수능 모두 기본 문제 유형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잠깐 어디서부터 봐야 되죠?
네, 요거 얘기할까요? 요거 잠깐만. 고 땡땡 어머님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게 뭐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려운 문제가 그 기본 문제들에서 좀 다릅니다. 뭐냐면 심지어 제가 이제 1다시 할 때 제일 재밌던 것 중에 하나는 자, 오늘은 점선면, 각 이런 걸 이름을 배워요. 그다음 문제 풀죠? 시계 문제 나옵니다. 아니, 음,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해놓고 시계 문제는 거의 방정식 문제 같은 거잖아요. 몇 시일 때 몇 분이냐, 몇 시일 때 몇 분이냐, 몇 분일 때 몇 시냐. 그러니까, 응용이나 그런 범위라는 것 자체가 문제들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런 유형들까지 잡아주고 좀 폭넓은 경험을 해야 되죠. 그 원리들도 좀 자세히 배우게 되고 이게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것도 좀 잡아줘야 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요거 어, 지역에 따라서 A급까지 소화해야 하느냐. 저는 뭐 이제 대치동이나 강남 뭐 또는 서울 인근에서는 수업하려면 최종적으로 A급 정도 수준까지 저는 그 A급 정도까지 소화하는 건 경시까지 고민한다고 하면 조금 더 중등의 심화 단계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경시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년 내신 준비할 때는 결국은 그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킬러 문제들이나 그런 게 워낙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공부 좀 덜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출 문제들 좀 많이 풀면서 선행을 가도 되는 지역들은 있지만 전국 단위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누구나 다 A급을 풀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 수준 A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단계까지 간 것이냐라는 판단과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중학생이 만약에 돼서요, 그 내신을 봅니다. 중간고사, 기말고사 보는데 대부분의 문항들 중에 이제 까다로운 문항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까다로운 문제들, 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아이들을 가려내기 위한 형태의 그 몇 문제들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던 블랙라벨이나 A급에 있는 스텝 A에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의 모방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. 네,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정말 중등 때 탄탄한 성적을 갖고 뭐 영재거나 과거에 도전을 할 계획이다. 그러면 성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. 중등 내신 성적이. 1등급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필수가 되는 거죠. A급이나 블랙라벨까지 그 심화 과정의 교재를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지역의 수준이고 그렇지 않다면 목표가 고등 과정을 좀 탄탄하게 아이가 문제를 많이 경험해서 풀 수 있게 한다면 제 생각엔 A급의 스텝 A까지 완벽하게 할 필요야 있겠냐라는 게 사실 다른 쪽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도 네,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. 네, 뭐이 정도로 어느 정도 답변이 어머니들 궁금한 거 올려주신 거는 저희가 답변을 많이 된 것 같은데요. 어머니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지금 쓰시던 부분이나 그런 거 올려주시고 아까 이 땡땡 어머님은 2-1 심화와 3-1 기본을 같이 하는 건 무리일 수 있겠죠. 그래서 2-1 뭐 올려주셨는데 2-1 심화를 먼저 조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 된 상태 3-1을 시작하셔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2-1의 경우에 기본을 어느 정도 교재로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완성도를 갖췄는지를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교재로 좀 완성도 있게 했는지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입반 테스트들에서는 점수로만 아이를 꼭 판단하지는 않습니다.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거의 다 맞았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학생이 있고요. 꽤 많이 틀렸지만 꽤나 완성도가 있는 친구, 약간의 마무리 능력과 그것만 수정하면 꽤나 괜찮은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과정과 함께 그런 걸 같이 봅니다. 아, 네네. 지금 이제 뭐 개통 수업이나 뭐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중학생인 경우 같이 들어도 괜찮은가? 사실 저희 학원이 무학년으로 하지만 저희 학원이 뭐 간혹 좀 어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1, 중2 정도도 같이 하는 때가 꽤 있습니다. 근데
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아기처럼 아이들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수업에서는 학년이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어차피 커리로 끌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가 막 난 절대 막 심리적으로 괜히 난 동생들이랑 절대 하기 싫어. 그런 친구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어요. 근데 아이가 근데 나한테 지금 현재 이 과정이 필요하고 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라는 게 어머니와 동의되고 한다면 실제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중학생들 이제 특강을 해보면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, 그래서 얘들아 이거 뭐지? 자, 이거 자, 암기한 거 자, 얘기해봐 했을 때 거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. 약간 사춘기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다들 이러고 있어요. 근데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학습이 빨리 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막 열심히 대답하고 막 따라 하거든요. 그런 환경에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하고 빨리 늘 수 있다라고 봐요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장점이 있고 더 순수하게 좀 빨리 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땡땡 어머님. 이번 주 일요일에 기아 1단계 학원 테스트 보러 오신다고 별풍선 받는 느낌이에요. 네, 테스트 한번 예약하겠습니다. 네, 테스트 보시고 저희가 같이 어찌됐건 최대한 아이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의 커리들을 네, 그렇게 상담도 드리고 이끌어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어머니도 혹시 궁금하신 게 없으면 이미 저희가 1시간 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많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어머니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중토기의 형태를 좀 더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어떤 뭐 브리핑한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 할 건데 계속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약간 각각의 집에서 정보에 차단돼서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보의 바다에 지금 이렇게 막 갇혀있는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. 저희가 올바른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네, 이쯤 마무리할까요? 네. 네. 그러면은 저희 뭐 또 뭐 상담 오시거나 했을 때 인사 뵙고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